전세대출은 정부에서 보증해준 거잖아요. 그런 걸 안 갚고 회생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집도 없고 전세 사기에 보증금 다 날렸는데 은행에선 돈 갚으라고 하고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조금 길 수 있지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1부, 왜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인가요? 자, 먼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대출이자를 냅니다. 쉽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줄거나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서 카드 돌려막기, 사금융 이용, 심지어 대출 연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대출은 국가가 보증한 거라 연체되면 즉시 전액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증보험 통해서 보증금은 대신 갚아주지만 그 뒤엔 채무자는 구상권 책임을 져야 해요. 즉,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국가나 보증기관에게 갚아야 하는 겁니다. 제2부, 실제 사례입니다. 1억 4천만 원 빚더미 위에서 사례 1입니다.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빚만 남은 30대 중반 직장인 이모 씨. 월급은 290만 원, 보증금은 6천만 원, 전세대출은 5천만 원. 처음에는 전세대출이자만 내면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드 연체가 시작되면서 발생했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금융까지 쓰게 됐어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개인 회생을 고민하던 이 씨는 서울회생법원에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신용회복 전문 김지훈 변호사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없다면 대출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보고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씨는 결국 3년 동안 월 43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1억 원 가까이를 탕감받았습니다. 제3부, 전세보증금은 담보일까요? 무담보일까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보통 회생에서는 담보채권은 조정이 제한적이고 무담보채권만 조정 가능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은 어떤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전세 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면 회생재단으로 귀속되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전세대출이라고 다 같은 채권이 아닙니다. 사례 2, 전세 사기로 보증금 날리고 구상금 청구받은 김모 씨. 임대인이 전세 사기꾼이었어요. 집도 경매 넘어갔고요.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증자료, 즉 경매 절차 서류, 소송 자료, 등기부 등본, 전세 사기 신고 내역을 첨부해 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전세대출도 일반 채권으로 포함돼 총 채무 9천만 원 중 약 1,800만 원만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4부, 그렇다면 개인 워크아웃은 어떨까요? 자, 이제 개인 워크아웃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법원의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장점은 법원 안 가도 됩니다. 절차 빠르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일정 수준의 연체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담보채권은 조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대부분 조정 불가입니다. 사례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거절당한 20대 청년 구 씨.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전세대출은 공사 보증이라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으로 돌렸어요. 워크아웃은 일반 신용채무에는 효과가 좋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가 어렵거나 이미 손해를 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오부. 혼자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스스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판단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생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세대주 여부, 주거 이전 계획, 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 대출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인지 민간인지, 월 변제 가능 금액 산출 기준,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박수진 법무사 인터뷰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 여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보증금이 날아갔다고만 하면 기각됩니다. 등기부, 소송, 경매 절차 관련 서류를 다 제시해야 인정됩니다. 제6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실전 매뉴얼. 당신이 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파악하여 집주인에게 연락 가능 후 등기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 확인 후 주금공 보증이면 회생을 고려하거나 민간 보증인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계획 수립 후 새 임대차 계약계획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꼭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제7부. 회생 후 이사도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생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재산 증식으로 오해받지 않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도와줘서 이사했다거나 보증금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재단에 귀속했다는 식의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살에 사는 회생인가 후 이사에 성공한 40대 김 씨는 기존 보증금 6천 중 4천은 새 전세 계약에 사용하고 2천은 회생재단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회생인가 후 이사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회생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회생도 가능하고 주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 제도 개편 소식, 무료 상담 활용법까지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